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정화 대책을 하기 전에 이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번 규제는요, 실수요자도 집을 사지 마십시오. 가수요도 사지 마십시오. 세입자도 어디 다른 데 옮기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이건 아무것도 못하겠던 강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정권에 했던 그 부동산에 대한 대책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하고 이재명 정권 때의 규제는 비슷하다라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는 한 3, 4번에 걸쳐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드린 이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는 어떠냐면 23번, 4번 하면서 권투로 얘기하면 이 잽하고 똑같은 잽 있죠. 이 잽이라는 거를 순간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코에서 코피가 나고 눈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 다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규제를 이어서 발표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코피는 안 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주 아픈 거예요. 세 번째 규제를 딱 때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안 죽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규제가 나왔냐면 말 그대로 규제 지역에다가 규제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한 6개월만 움츠리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살아난다는 걸 알아버렸고 그거를 미리 정보를 안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제 들어간 지역의 옆에 가면은 반사적 이유로 가격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23번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하고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풍성효과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재건축의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혹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가 안 돼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 방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즉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일부 금리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되는 시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아시겠죠?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 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연장 갱신권 요구권을 1회를 2회로 한다면 세입자분은 9년간을 이 집에서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 되면은 그 사유재산의 침해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임대차 보호법이 나올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규제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야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지켜봐왔던 포인트들은 다들 조합 방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공사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시공사가 돈을 안 주면 우리 조합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트렌드 부분이 즉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죠. 일단 사업 주체 방식이 조합 방식보다는 요즘은 뭐 신탁사라든지 LH 방식으로 진행도 하는데 우리 구역엔 그 방식이 맞잖아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정비업을 하다 보니까요. 시공사들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공사가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제공되고 있는 공사비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시공사는 공사만 할 수 있게 하고 이 펀딩 자체를 이 신탁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되다 보니까 이 선순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부동산 가격에서 보면은 예전 문재인 정권 때는 가격대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V자형으로 올라갔어요. 즉 급상승, 급하락을 했어요. 2022년도, 3년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었지만은 이 보시는 것처럼 U자형으로 해서 말 그대로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반복된 이 유형을 많이 갖췄던 겁니다. 근데 이번 규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규제냐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는 급상승과 급하락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는 계속 보합세 상태로 이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 규제가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포인트가 왔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10일 그 대책 발표 이후에 또다시 투기성이 발표하면은 이제는 보유세에 대해서 터치한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또 풍선효과가 내면서 전국적으로 이
확산되는 또 유형으로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2025년도는 거의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격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